마을 어귀에 있는 우람하고도 아름다운 자태의 느티나무 한 그루. 한눈에 봐도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 느티나무는 400년 수령의 평천마을 신목입니다. 2005년 대전의 보호수로 지정됐는데 높이는 20m, 밑둥치 둘레는 약 4m입니다. 보호수는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수령이 많고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노목이나 거목 또는 희귀목 중에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호수는 대전의 경우 26그루가 있습니다. 400년이 넘어도 싱싱하게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평천마을의 느티나무가 어떤 모습으로 세월을 이겨가는지 겨울부터 가을까지 4계절 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기로 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활기찬 새봄에 평천마을 느티나무도 가지마다 새잎을 틔웠고 새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 속 농촌마을인 평천마을에 1년 농사가 시작되어 바빠지고 있습니다. 평천마을은 고려의 개국공신인 유금필 장군의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뤄 살고 있는 평화로운 마을입니다. 현재 44가구 중 31가구가 고려 최고의 용장 유금필 장군의 후손들이라고 합니다. 느티나무는 이 마을의 쉼터였고 수많은 주민들과 함께 해온 수호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예전에는 여기서 잔치도 하고 그 옛날에 풍악 농사지고 나면은 꽹과리도 치고 또 동네 분들 다 모여서 여기서 그 잔치도 하고 행사 있으면 꼭 이 자리에서 모여서 행사를 하고 그랬어요. 여기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하게 여기 느티나무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름에는 여기 느티나무 밑에 정자에 앉아 둔너 있으면은 세상 요새 부러울 사람이 없어요 여기. 자전거 타고 지나던 사람들이 느티나무 아래서 쉬어갑니다. 우리 가근에도 이렇게 쫙 뻗은 나무가 별로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아름드리로 자전거 타고 많이 다녀봐도 이런 데가 밖에 없어. 다른 데 가도 큰 나무, 멋있는 나무 없어. 느티나무는 수령이 길고 모양이 아름다우며 단정하여 예로부터 충과 효와 예의 나무로 여겨왔습니다. 평천마을은 대전시 서구의 최남서단 논산과 경계를 이루는 곳에 위치한 도시 속의 농촌입니다. 전보다 인구가 줄어 44가구에 87명이고 중학생 1명이 유일한 어린이입니다. 어느덧 가을은 풍요롭습니다. 평천마을 보호수에 곱게 물든 단풍은 일품이죠. 하루가 다르게 색조가 변하여 이윽고는 낙엽이 되어 겨울 준비를 합니다. 농촌의 일손도 가을 수확으로 바빠집니다. 농촌도 예전과는 달리 기계화되어 덜 수고로운 듯 합니다. 햇살 바른 곳에 유씨 집성촌을 이루어 다복하고 평화롭게 살아온 평촌리. 겨울의 시작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눈 덮인 400년 수령의 느티나무도 연륜을 더하여 겨울잠에 듭니다. 정년 후 취미생활로 사진예술에 푹 빠진 박도암 선생은 평촌 느티나무를 촬영해서 디지털 후 보정 작업으로 특이한 영상들을 만들어냅니다. 대전에서 가장 수령이 많은 느티나무 보호수로 높이가 약 16m, 둘레는
9.2m, 수령은 약 700년입니다. 겨울을 견디고 새봄을 맞은 느티나무 보호수. 대전시 계곡동 마을의 수호신입니다. 2013년에 보호수로 지정됐고 그해 5월 대전 최초의 천연기념물 제545호로 지정되었으며 2022년 7월에는 나라에서 인정하는 당산나무로 지정되었습니다. 가지가 이제 부러지면서 이게 이제 이 속이 고무되다 보니까 비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전부 다 소독을 하고 거기에서 이게 막아놓은 거예요. 20년 전에 탄소 측정 결과에서도 700년이 넘었다고 하니까 지금은 750년은 되었을 것이라 주민들은 말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뭐 동네 쉴 데가 마땅치 않고 저기 하니까 여름에 여기가 뭐 동네 사람들 놀이터 그리고 또 무슨 화합의 장소 뭐 해야 할 때도 또 모여서 하고 그게 이제 또 5월 5일 단오 같은 때는 그네도 매놓고 그네도 뛰고 뭐 7월 7석에 뭐 힘겨루기도 하고 뭐 술 하나씩 나누면서 이제 두레 먹는다고 해가지고 이제 화합의 장소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에서 보호수로 지정이 됐다가 2013년도 7월인가 이제 문화재 545호로다가 지정이 됐어요. 2023년 음력 7월 7석날 계곡리에 요란스레 풍악이 울려 퍼지고 마을 주민들이 모여듭니다. 매년 칠석날에 제를 올리는 수목제에 여러 유지들도 동참합니다. 제관들은 물론 주민들과 유지들은 당산나무에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하며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한적한 농촌이 아파트촌으로 변한 대전시 유성구 봉산동 송강마을. 이 마을 복판에도 수령 약 500년이 넘는 우람한 느티나무 보호수가 있습니다. 신목으로 떠받들고 있는 느티나무 앞에서 원래 매년 음력 정월 14날 목신제를 지내왔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못 치른 제를 이번에 날을 잡아 지내게 된 것입니다. 농악단은 먼저 흥을 돋우면서 동네를 한 바퀴 돌며 집집마다 앵마기도 해주고 목신제를 알려 많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성스레 제사를 올립니다. 이곳 목신제에서는 향과 고기는 쓰지 않고 절은 한 번씩만 하는데 신이 살아있는 나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을에서는 느티나무 보호수를 마을의 유산으로 받들고 목신제 보존회를 두어 관리합니다. 마을의 애군을 막아내고 동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며 목신제를 통해 주민들의 화합과 단결에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총호 수몰 지역으로 마을이 없어졌으며 주민들이 왕래하던 고갯길에 느티나무 고목 한 그루가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전시 대덕구 부수동 주민들이 정월 대보름에 목신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성치산하 우괴목 지신 금의 목욕. 정월 대보름날 둥근 달이 떠오른 시각 대전시 대덕구 비례동 마을 입구에 수령이 약 570년 추정의 두 그루 느티나무 보호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 마을의 수호신으로 매년 정월에 목신제를 베풀어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빌어왔습니다. 목신제는 우리의 민속신앙이며 전통 문화의 중요한 일부분인 것입니다. 대전시 도흥구 세천동 세천유원지 입구에 있는 단풍나무 보호수는 가을 단풍으로 유명합니다. 단풍나무 고목은 대전에서 유일하며 전국의 13,500여 보호수 중
전남 화순의 단풍나무와 단 2그루뿐인 희귀목입니다. 대전 동구 효동의 아파트에 둘러싸인 약 600년 수령의 우람한 은행나무. 대전의 구도심 대사동에도 약 500년 수령의 느티나무가 버티고 있으며 정월 대보름에 당산제를 지냅니다. 대전을 벗어나 멀지 않은 곳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 들판에 1000년이 넘는 수령의 거대한 우용을 자랑하는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원줄기 내부가 썩어 시멘트로 채워졌고 무거운 가지는 힘겹게 떠받쳐 있습니다. 1962년에 천연기념물 제84호로 지정됐으며 주민들은 매우 영험한 나무로 여기며 음력 정월달에 향목제를 지냅니다. 충북 영동 천태산 중턱에 있는 영국사 입구에 있는 은행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으며 수령도 1000년을 넘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신령스러운 보호수입니다. 영국사는 신라 문무왕 8년에 창건된 천년 고찰이며 고려 공민왕이 홍건적의 난을 피해 이곳에서 국태 민안을 기원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나무 중 풍계가 높은 속리산 정이품송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모양이 아름답고 큰 소나무로 널리 알려진 천연기념물입니다. 버섯 모양으로 가지가 자라 아름답고 웅장한데 몇 번의 강풍과 태풍으로 가지가 부러져 균형을 잃었습니다. 이 소나무는 조선시대 세조가 행차할 때 임금 가마의 연이 걸린다고 하자 소나무가 스스로 가지를 번쩍 들어올려 정이품 벼슬을 내렸으며 왕실의 보호를 받아왔다고 해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금산군 남이면 진악산 기슭에 보석사가 있는데 눈길을 사로잡는 엄청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서기 885년 신라 헌강왕 11년 조구대사가 창건했으며 조구대사가 5 제자와 함께 6바라미를 상징하는 뜻에서 은행나무 6그루를 심은 것이 하나로 합해져 커왔다고 합니다. 보석사는요, 천년사찰이에요. 천년사찰인데 신라 헌강왕 12년 886년도에 조구대사가 창건한 절이에요. 조구대사가 창건한 절인데 이 절을 왜 보석사라 했나? 그것은 바로 이 앞산에서 금을 캐가지고 그 금으로 부처님 불상을 만들었다 해서 보석사죠. 이 은행나무는 오래되다 보니까 신목이요. 마을에서도 존경하는 신목이고 그래서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울어요. 임진왜란 때도 울었고 한국전쟁 때도 울었고 1992년 극심한 가뭄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 은행나무는 울었습니다. 자, 이런 신목이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대신제를 지내요. 해마다 5월 5일 날 대신제를 지내는데 마을을 지켜주는 신목으로 주민들은 떠받들고 있으며 나라에 이변이 있을 때는 울음소리를 낸다는 이 은행나무는 1990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높이는 40m, 줄기 둘레는 10.4m이며 다른 나무들과 달리 나무의 주축이 중심을 이루고 하늘 높이 솟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키가 큰 나무로 알려진 경기도 양평 용문산 중턱에 있는 1100살로 추정되는 천연기념물 제30호로 지정된 이 은행나무는 높이가 42m, 밑둥 둘레가 15.2m나 됩니다.
통일신라 경순왕의 아들 마이태자가 나라를 잃은 서름을 안고 금강산으로 가다가 심었다는 전설이 있고, 또는 의상대사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꽂아놓은 곳이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는 두 가지 전설이 있는데, 마이태자설이 맞다면 금산 보석사 은행나무가 가장 나이가 많고, 의상대사 전설이 맞다면 단연 우리나라 최고의 은행나무라 할 것입니다. 신라의 마지막 왕자님, 경순왕의 아들 마이태자가 신라가 어떻게 보면은 고려한테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나라 잃은 슬픔에 삼배 옷을 입고 와서 용문사에 찾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식재를 하였다 하면은 우리가 1100년설로 가지고 있어요. 이 은행나무 역시 나라에 병고가 있으면 울음소리를 내고, 혹 나무를 자르려고 하면 마른 하늘에 벼락이 친다는 등 많은 사연이 전하는 한국의 큰 나무입니다. 보호수는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100년 이상의 나무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데 2021년 기준 전국에 13,859그루가 있습니다. 수종별로는 느티나무, 팽나무, 은행나무 순으로 많습니다. 이들 보호수는 풍치 보존은 물론 희귀성, 고유성, 신미성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절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